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입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2022년 신청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일이 1월 17일로 앞당겨져 최종 확정 발표되었습니다. 보통은 2월에서 3월경에 지급하는 게 앞당겨졌습니다. 내일 17일 새벽 12시부터 오전까지 개인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대상은 지난해 정기 신청 기한이 종료된 후 11월까지 추가로 신청했던 11만 가구에게 법정 지급 기한보다 앞당겨 설 명절 전인 1월 17일에 근로장려금 300만 원과 자녀장려금 1인당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1월 17일에 정부에서 통장에 현금 지급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럼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최대 330만 원까지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데요. 몰라서 신청 못하신 분들과 새롭게 2023년에 바뀌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놓치지 마시고 정부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주는 근로장려금 2023년도부터는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대한민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족 구성원과 함께 사업, 근로, 종교인 소득 기준에 따라 지정된 일정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에 대한 장려와 함께 실제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의 소득지원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가장 최근 지급일로는 2022년도 12월 13일에 일괄 지급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그리고 사업자 이런 분들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소득 기준 그리고 가구 구성에 따라서 근로장려금을 산정해서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인 겁니다. 가구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단독가구, 부부가구 등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해 드립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잘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됩니다. 일단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이 있습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혹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입니다. 일반적으로 1인 가구를 이야기할 때 배우자도 없고 부양자녀나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을 때 이때는 단독 가구로 구분됩니다. 혹벌이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300만 원을 넘었을 때는 혹벌이 가구가 아닌 맞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배우자나 신청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돈을 벌 때 또는 함께 돈을 벌어도 300만 원 미만일 때 이때가 혹벌이 가구가 되는 것입니다.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배우자 모두 총 급여액이 3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부양자녀 같은 경우에는 18세 미만에 해당되는데요.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부양자녀 요건이 됩니다. 70세 이상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 하더라도 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음은 소득 요건입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됩니다. 혹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근로장려금 기준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총소득 금액은 신청인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내가 근로해서 얻는 총 급여액도 있을 것이고요.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단 비과세,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재산 요건입니다. 작년까지는 재산합계액이 2억 미만에 해당되어야 근로장려금이다.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자, 재산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합계액은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이하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만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내용이 바뀝니다. 2억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신청하셨다가 아쉽게 탈락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재산업계획이 2억이 넘어서 탈락하셨다면 올해부터는 2억 4천만 원 미만,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모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개정안을 적용하기 때문에 재산합계획 2억에서 2억 4천만 원, 공제기준도 1억 7천만 원 이상일 때 근로장려금을 절반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기준이 많이 완화된다는 내용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고요. 다만 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거주자나 배우자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직은 의사, 회계사, 변호사 등 각종 고소득 직업군으로 전문직에 해당된다면 실제 급여와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을 제외해서 적용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금액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기 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하며 정기 신청은 1년에 1번 신청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에 신청하여 2월에 지급되며 상반기는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됩니다. 이렇게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신청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은 2023년 5월에 신청해 추석 전 8월 말에 대부분 지급받습니다. 정기 신청은 이렇게 1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근로소득자는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사업자와 종교인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다는 부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구 구성원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 금액은 이렇습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지급 금액이 165만 원이고 혹벌이 가구는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올해 정부의 세법 개정안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 금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급여액 기준으로 단독 가구 같은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4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400분의 165 이렇게 곱하셔서 지급받을 수 있고요. 400만 원에서 900만 원 사이는 165만 원, 900에서 2200만 원까지는 165만 원에서 총 급여액에서 900만 원을 제하고 여기에 1300분의 165를 곱해줍니다. 혹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 미만일 때는 총 급여액의 700분의 285를 곱하고요. 700에서 1400만 원 미만은 285만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총 급여가 1400만 원에서 3200만 원 미만은 285만 원에서 총 급여액 빼기 1400만 원 곱하기 1800분의 285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미만일 때는 총 급여액의 800분의 330을 곱하고요. 800에서 1700만 원 미만이다면 330만 원을 최대 금액을 받을 수 있고요. 1700에서 3800만 원 미만일 때는 마찬가지 330만 원에서 총 급여액 빼기 1700만 원. 여기에 2100분의 330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혹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을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2023년에 개정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녀장려금 인상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혹벌이와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혹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이 21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80만 원, 2100에서 4000만 원 미만이면 80만 원에서 총 급여액 빼기 2100만 원 한 후 19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액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는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80만 원, 2500에서 4000만 원 미만이면 80만 원에서 총 급여액 빼기 2100만 원 한 후 15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액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만약 내가 대상자이면 휴대폰이나 아니면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되는데요. 일단 내가 대상자가 된다면 이렇게 전화나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받은 안내문을 통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홈택스 들어가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택스 같은 경우에는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선택하셔서 절차에 따라서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때는 세무서에 있는 직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신청 금액, 신청 기간 어떻게 신청하는지에 대한 신청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습니다. 2023년에는 변경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변경된 기준, 2022년에는 받지 못했지만 2023년에는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내가 여기에 대한 기준, 조건, 금액, 기간 등이 맞는지 아닌지 상세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2022년에 만약 근로장려금 받지 못했다면 2023년에는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지급 금액이 단독 가구는 165만원, 혹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까지 인상되었으니 2022년 아깝게 기준에 걸려서 탈락했던 분이라면 상세하게 확인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아두면 돈 되는 복지TV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좋은 정보를 빠르게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